내 인생 전체는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자주 지지 않는다. 2015년 6월 16일 모든 사람이 나를 광대라고 불렀다.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CNN에서는 내 당선 확률을 1%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코미디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거짓말에 지쳐 있다는 것을. 18개월 후 2016년 11월 8일 밤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를 인정했다. 모든 언론이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신은 지금도 그 답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평범한 삶에 갇혀 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겠지.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본다. 집에서는 가족의 불만을 듣는다.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의 불행을 나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묻는다. 내 인생이 왜 계속 제자리일까? 답을 알려주겠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다. 내 인생 전체는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자주 지지 않는다. 파산 위기에서 10억 달러 제국을 재건했다. 정치 경험 제로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과 수사를 견디고 다시 백악관에 돌아왔다. 이것이 운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철저한 승자의 공식 때문이다. 그 공식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1970년대 나는 20대의 청년이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중산층 아파트만 짓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그때 나는 결심했다. 맨해튼으로 가겠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을 짓겠다. 아버지는 말했다. 도널드, 너무 위험하다.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답했다. Think big, win big. 크게 생각해야 크게 이긴다. 1973년 나는 맨해튼 42번가의 코모도어 호텔을 인수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다. 그 지역은 황폐했다. 범죄가 들끓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바로 옆 맨해튼의 심장부. 5년 후 그 자리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서 있었다. 대성공이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았다. 이것이 승자와 패배자의 차이다. 패배자는 문제를 본다. 승자는 기회를 본다. 2015년 6월 16일 트럼프 타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모든 언론이 비웃었다.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쇼맨이 정치를 할 수 있겠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확률 95%, 나의 당선 확률 5%.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통계는 거짓을 말한다. 민심은 진실을 말한다. 나는 미국 전역을 돌았다. 러스트벨트에 잊혀진 공장 노동자들을 만났다. 중서부의 농민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말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잊혀진 미국인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선거일 밤 모든 방송국이 힐러리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306대 232 압도적 승리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1990년대 초 나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부채가 10억 달러에 달했다. 은행들이 줄을 서서 돈을 받으려 했다. 모든 사람이 트럼프는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행들과 하나하나 협상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숙였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다시 일어서겠다. 결과는 3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 더 큰 제국을 건설했다. 포기는 패배자의 선택이다. 승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큰 것을 생각하라. Think big. 작은 목표는 작은 결과를 만든다. 큰 목표만이 큰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1980년대 나는 트럼프 타워를 짓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58층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68층으로 만들었다. 맨해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거용 건물로. 결과는 분양가가 예상보다 3배 높았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큰 것을 생각하면 큰 것이 온다. 작은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도 오지 않는다. 셋째, 브랜드를 만들어라. Make your brand.
이름이 곧 가치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성공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 호텔, 트럼프 골프장, 트럼프 대학, 모든 것에 내 이름을 걸었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보면 성공을 떠오르도록 해라. 당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도록 노력해라. 1978년 28세의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센트럴파크 남쪽의 웰만 링크, 뉴욕시가 6년간 수리하려다 포기한 아이스링크였다. 시장 에드 코치가 나에게 말했다. 트럼프, 네가 3개월 안에 고칠 수 있다면 해봐라.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 공무원, 건설업, 언론. 하지만 나는 해냈다. 2개월 만에 예산의 절반으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할 수 있다. 효율성이 관료주의를 이긴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한 첫 순간이었다. 1983년 트럼프 타워 완공, 맨해튼 5번가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1988년 이스턴 항공 셔틀 인수, 트럼프 셔틀로 명명. 1989년 타지마할 카지노 개장, 애틀랜틱 시티의 황제. 모든 단계마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증명했다. 승자는 의심을 연료로 삼는다. 패배자는 의심에 무너진다. 언론은 나의 적이었다. 항상 그래왔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2016 선거 때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했다. 4년간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결국 무죄가 증명되었다. 2020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언론이 바이든의 편을 들었다. 공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했다. 진실을 말했다. 결과는 2024년 재선, 역사상 2번째 비연속 대통령. 진실은 항상 이긴다. 거짓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승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태생이 아니며 환경도 아니며 운도 아니다. 마인드셋, 생각의 차이다. 패배자는 변명을 찾는다. 나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어.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승자는 기회를 찾는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클 수 있을까? 나도 처음부터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준 작은 대출로 시작했다. 그것을 수십억 달러로 키웠다. 어떻게? 승자의 마인드셋 때문이다. 모든 삶은 협상이다. Every life is a deal.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매 순간 협상하고 있다. 승자는 협상에서 이긴다. 패배자는 협상에서 진다. 나의 협상 철학은 간단하다. 첫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둘째,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라. 셋째, 항상 최고의 결과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의 수락 가능한 결과도 준비하라. 넷째, 떠날 준비를 하라. 떠날 수 있어야 좋은 딜을 만들 수 있다. 1987년 플라자 호텔 인수 협상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다. 매도자가 5억 달러를 요구했다. 나는 4억 달러를 제시했다. 그들이 거절하자 나는 일어섰다. 그럼 다른 호텔을 보겠습니다. 2주 후 그들이 전화했다. 4억 5천만 달러는 어떻습니까? 결국 4억 2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8천만 달러를 절약한 것이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협상에서 이긴다.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패도 있었다. 1990년대 초 재정 위기, 트럼프 셔틀 매각, 타지마할 카지노 파산.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 많은 부채를 졌다. 너무 빨리 확장했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성공은 좋은 스승이 아니다. 실패만이 진정한 교훈을 준다. 실패 후 나는 더 신중해졌다. 더 계획적이고 더 현명해졌다. 그 교훈이 있었기에 2000년대에 더 큰 성공이 가능했다. 패배자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실패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가족이 있어야 한다. 내 자녀들, 도널드 주니어, 이반카, 에릭, 베런. 그들은 모두 나의 자랑이다. 그들 없이는 내 성공도 의미가 없다. 이반카는 내 오른팔로 백악관에서 수석 고문을 맡았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은 트럼프 기업을 완벽하게 운영했다. 가족은 사업의 파트너 이상이다. 인생의 동반자다. 성공을 추구하되 가족을 잃지 마라. 모든 것을 얻고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충성한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또 나를 배신한 사람들도 절대 잊지 않는다. 충성은 양방향이다. 내가 충성을 받으려면 먼저 충성을 보여야 한다.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 가난한 이민자의 손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로 했다.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다.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세계에서 관세 정책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50년간 세계에 이용당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유럽은 10% 관세를 매겼다. 그러나 우리 관세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게 공정한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매년 8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 협상을 통해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한다. 관세는 무기가 아니고 미국을 지키는 방패다. 관세는 협상의 무기다.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을 때 관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2천억 달러어치 사겠다고 약속받았다. 관세로 800억 달러를 벌었다. 제조업 일자리가 50만 개 늘어났다. 펜실베이니아 철강 공장이 되살아났다. 관세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공정주의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기술 패권을 지키겠다. 지금은 시작이고 협상이라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정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크게 생각하고 있다. 모두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2017년 트위터 팔로워 수천 명. 내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였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과 소통했다. 이것이 혁명이었다. 기존 정치인들은 연설문을 읽었다. 보좌관이 써준 글을 읽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생각을 썼다. 새벽 3시에도 트윗했다. 골프장에서도 트윗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다. 진정성을 느꼈다. 소셜미디어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다른 사람의 필터를 거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비즈니스와 정치,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답은 간단하다. 정치가 더 어렵다. 비즈니스에서는 실적이 전부다. 수익을 내면 성공, 손실을 내면 실패, 명확하다.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실적을 내도 비판받는다.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언론이 적이고 정치적 적대자들이 있고 관료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보람있다. 더 의미있다.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내 꿈은 3억 명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대통령으로서 세계 지도자들과 협상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마크롱. 그들 모두 나를 인정했다.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미국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역사적이었다. 70년간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가 대화를 시작했다.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개인적 관계가 국제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진핑과 직접 협상해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힘에서 나오는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이것이 내 외교 철학이다. 대통령 재임 중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률 역대 최저, 주식시장 역대 최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저, 여성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이것이 우연인가? 절대 아니다.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독립, 제조 부활, 모든 정책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오바마는 제조업 일자리는 돌아올 수 없다. 마법 지팡이라도 있는가? 라고 했다. 나는 그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선순환 체제였다. 정부가 방해하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이 미국의 DNA다.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나는 대선 유세 연단에 서 있었다. 수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던 그 순간 탕! 8발의 총성이 울렸다.
나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첫 번째 총알이 내 오른쪽 귀를 스쳤다. 피가 흘렸다. 시크릿 요원들이 엎드리라며 나를 덮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요원들이 나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을 보여줄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요원들에게 말했다. Wait! 그리고 일어섰다. 피가 흐르는 얼굴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외쳤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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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미국 국기가 배경에 펄럭이고 피 흘리는 나의 모습이 굽히지 않는 의지가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물었다. 무서웠습니까? 솔직히 말하겠다. 무서웠다. 죽을 뻔했다. 1인치만 더 가까웠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 총격으로 소방관이 죽었다.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Fight, fight, fight.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 정신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굽히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총알도 암살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진정한 리더십은 편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서 나온다. 누구나 순풍에서는 배를 몰 수 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날 나는 증명했다. 나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총격 후 불과 2시간 만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쳤다. 국민들이 걱정할 것이다.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며칠 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연단에 올랐다. 귀에 붕대를 감고서도. 기립박수가 15분간 계속됐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총알이 나를 막을 수 없었듯이 그 어떤 것도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는 정신이다. 링컨 대통령도 총에 맞았다. 케네디 대통령도 총에 맞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총에 맞은 순간에도 싸우라고 외쳤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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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단어가 2024년 선거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사진을 본 미국인들은 알았다. 이 남자는 진짜다. 이 남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11월 선거에서 압승했다. 모든 경합주에서 이겼다. 대중투표에서도 이겼다. 그 총격 사건이 파이트라는 키워드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당신의 인생에도 총격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해고, 비즈니스 실패,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그런 순간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런 순간 바로 진짜 당신을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나는 총에 맞고도 일어섰다. 주먹을 쥐고 외쳤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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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당신 안에도 그런 힘이 있다. 인생이 당신을 때릴 때 더 세게 때려라. 세상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더 높이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 더 크게 외쳐라.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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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시 백악관에 돌아왔다. 2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준비되어 있다. 더 경험이 많다. 더 현명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국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승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승자처럼 생각하라. 변명을 줄이고 실천하라. 항상 자신감 있는 목표와 행동이 중요하다. 크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좋은 선생이다. 나는 1949년 퀸즈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특별할 것 없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협상에 충실했고 충성하는 사람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고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지금도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시각을 달리하고 가능성을 봐라. 누구에게나 그 번제가 있다. 단지 깨어나면 된다. 내 인생 전체는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자주 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승자가 되는 것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이다. 승자가 될 것인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크게 생각할 것인가, 작게 생각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승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너무 많이 이겨서 이기는 것에 지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이다.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승자의 선택을 하라. 크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도 이길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 시작은 지금이다. Tomorrow starts today. 내일은 오늘부터 시작된다.